오호호.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방금 이 수소기체하고 에틸렌의 그 충돌 이론을 통해 예측된 속도 상수하고 실험을 통해 예측된 속도 상수의 비로부터 이 보시다시피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재밌게도 이 주어진 반응과 그 스테릭 팩터가 실제 옥스토비 책의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스테릭 팩터 챕터를 찾으시면요, 진짜 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심하지 않냐는 거지. 그러면 이 심한 데이터 차이로부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문제가 틀렸나? 내가 잘못 풀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추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알겠죠?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 분자들의 다이애미터 지름 정보죠. 요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소 기체하고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수소 분자를 이루었을 때 이 핵에서 핵까지 이 결합 길이가 얼마냐면 실제로 한 0.57 옹스트롬 이 정도가 돼요. 결합 길이가.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수소 분자의 다이어미터, 이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아까? 그 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그래서 아마 이거 김경화 선생님 내신 것 같은데, 김경화 선생님 맞을 거예요. 김 내신 것 같은데, 유희 선생님하고 이때 누가 냈더라? 유희 선생하고 김경화 선생님 낸 것 같은데, 김경화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어디서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합 길이가 0.57 옹스트롬이면 얘는 사실 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를 뜻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학교 시험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 뭐가? 지름이. 그러면 핵에서 핵까지 거리가 0.57 옹스트롬이면 이 녀석의 분자 전체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의 크기. 그 분자 전체의 크기가 아무래도 이 핵간 결합 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분자 전체 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라는 거지. 그래서 핵에서 핵 사이 거리는 10의 마이너스 11승미터인데 이게 실제 데이터거든요. 근데 전체 분자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라는 거야. 학교 시험지에. 매우 그럴듯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분자의 다이애미터,
를 이제 새롭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어떤 문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헌에 저기에 있는 수소기체 분자의 다이어미터. 그러니까 이게 문헌마다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문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서 구체적인 값들이 정확하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어도 뭐는 맞아야 되냐면 이런 자연과학 계산에서 이 뒤에 지수 있죠. 이거 자릿수. 이건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측정했느냐, 뭐 어떤 이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10의 마이너스 11승과 10 마이너스 6승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교사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내가 찾아봤거든. 찾아봤더니 이 수소기체의 분자 지름이 대략 289 피코미터.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누구야? C2H4도 역시 어떻게 된다? 390 피코미터가 나오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90 피코미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뭐냐면 이 그 분자 반지름을 제시하는 데이터가 내가 봤을 때 이건 거의 틀린 거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 분자가 충돌할 때 그 거리 D는 그 각각의 지름을 절반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평균 되면 되니까 평균 값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대략 값이 390.5 309.5 피코미터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것을 감안해서 드디어 저 녀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스테릭 팩터는 뭐로 나눈 거예요? 실험을 통한 속도 상수를 이론을 통한 속도 상수로 나눈 값이라고 했죠. 실험을 통한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속도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의한 속도 상수는 바로 시그마 C V 렐러티브 바 그다음 NA 그다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 아시겠죠? 요 비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또 이거를 억지로 또 한번 해본 거는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속도 상수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테릭 팩터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그 뭘 알 수가 있냐면 사실 이 지수 부분은 공통인수구나. 쟤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각각의 항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 C, 자 역형아 얘 이름이 컬라이즌 크로스 섹션. 그럼 얘 값은 파이 D 제곱. 그죠? 그다음 상대 속도 상수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이렇게 8RT 오버 파이 뮤인데 거기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진 것으로. 그 다음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A.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보세요. 자, A하고 아보가드로 수하고 사실 상대 속력은 이게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 그대로 써요. 자, 그럼 여기서 바뀐 게 이 파이 D 제곱인데 자, 상수 파이에다가 다이아미터가 뭐예요? 여기는 309.5 피코미터죠. 그럼 309.5를 놓고 피코는 값이 얼마예요? 피코는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아까 계산한 것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상대 속도, 평균 상대 속도, 뭐를 다 감안한 이 환산 질량을 다 감안한 그 상대 속도가 아까 뭐로 계산이 됐었냐면 값이
1831m/s로 아까 계산이 됐었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몰의 역수였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프리 익스포넨셜 그 팩터는 1.24 곱하기 10의 3승 미터 3승 몰의 역수 초의 역수.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놓고 계산을 하면, 자, 우선 첫 번째 단위도 예쁘게 없어지는 거 확인하라고 했죠. 몰의 역수, 몰의 역수, 초의 역수, 초의 역수, 미터, 미터 3개, 미터 3개. 다 약분이 돼서 싹 사라지는 무단위 항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그 값이 뭐로 나오느냐? 바로 3.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3.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옥스토비 책에 제시되어 있는 요 값과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유사해지죠? 자, 앞대가리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이런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지수가 중요해, 지수.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오지. 근데 지금 교사가 제시한 데이터로는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나오니까 이건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가 틀린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자 반지름을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서 얘를 구해 보았더니 여기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 것은 실제 제시된 데이터하고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갖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보가드로 수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옥스토비 책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아보가드로 수가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테레오 팩터를 좀 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게 2번 문제고요.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이게 뭐냐? 바로 트랜지션 스테이트 티오리라는 개념입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 티오리. 자, 트랜지션 스테이트 티오리 우리말 번역은 전이 상태 이론. 여러분, 전이 상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에너지 축이고, 자, 반응 경로고, 자, 여기에 뭐 R1, R2 이런 식의 반응물들이 있고, 뭐 A, B라고 합시다. A와 B의 어떤 반응물들이 있고, 그게 P 생성물이 되는 아주 보통의 그냥 단일 단계 반응이 있다고 치자. 자, 단일 단계 반응은 저 반응물들끼리 충돌을 제대로만 하면 생성물이 탁 만들어지는 거니까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대로 충돌만 하면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 바로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no 중간체. 중간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중간체 영어로 intermediate.
인터미디에이트 뭐 할 때 있었죠? 정류 상태 근사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었는데 까먹었군요. 그래서 어쨌건 단일 단계 반응은 중간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상태를 지나간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바로 이런 식의 전이 상태를 지나서 짜잔 이렇게 생성물이 맹그러진다 라는 저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전이 상태를 영어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에너지적인 극점인 전이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화합물이 있을 건데 그 전이 상태에 존재하는 화합물은 극도로 안정하겠어요? 극도로 불안하겠어요? 얘는 안정한 녀석이 있어요? 불안한 녀석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녀석이겠죠. 마치 그 아크로바틱을 하는 이런 묘기에서 널빤지 밑에 이런 식으로 널빤지 위에 공을 두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는 이런 묘기 있잖아요. 이런 묘기처럼 매우 안정한 상태겠어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겠어요? 상당히 불안정한 어떤 상태. 그런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하고 그때 발견되는 화합물을 뭐라고 해요? 이 전이 상태에서 발견되는 화합물. 이걸 Activated Complex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활성화된 착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저 활성화된 착물은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엘러먼터리 리액션에서는 이 반응물들끼리 아직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반응물들끼리 살짝 들러붙어 가지고 이 결합이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적어도 단일 단계 반응에서 이렇게 에너지적인 극점의 에너지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이 상태는 어떤 에너지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그 에너지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를 가정하는 속도론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혹은 전이 상태를 가정하는 이 속도론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충돌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애예요. 그냥 아예 종류가 다른 거야. 그렇죠? 아예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앞서의 콜라이전 띠오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콜라이전 띠오리의 결과를 여기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완전 새로운 속도론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때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1. 바로 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자,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적인 극점인 전이 상태에 나타나는 어떤 물질을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했죠. 보통은 반응물들끼리 살짝쿵 엉겨 있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쪼개진 것도 아니고 살짝 엉겨 있는 그런 상태를 보통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바로 주어져 있는 반응물. 반응물 어디? 여기 반응물. 이 반응물과 평형을 이룬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사실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 상태에 있는 애들끼리의 평형이에요? 거시적 상태에 있는 녀석들끼리의 평형이에요? 화학 평형은 무조건 거시적 상태에 있는 것끼리의 평형이에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응물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생성물, 사실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화학 평형이 있는 거지, 전이 상태처럼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순간적으로 확 없어지는 그런 물질들과 화학 평형은 원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이론, 그러니까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론에서는 바로 이 반응물과 전이 상태가 어떤 평형의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충돌 이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바로 이 물질이요.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바로 생성물이 되는 반응 속도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이 전이 상태가 될 때에는 화학 평형이 존재하고 전이 상태에서는 생성물이 될 때 화학 평형이 아니라 그냥 단위 시간당 몇 개의 분자가 생성물이 되느냐, 그 속도론을 연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 디오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디오리는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디오리는 사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볼츠만의 통계 연력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볼츠만의 통계 연력학 중 파티션 펑션 혹은 이제 앙상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옥스토비 책에 소개가 된다 안 된다? 유도 과정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옥스토비 책에.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무슨 말 알겠죠? 시험 나오잖아. 시험 문제는 왜 냈느냐? 바로 옥스토비 책에 유도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수식을 가져다가 써먹어라 뭐 이런 얘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그 결과만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유도 과정은 나오지 않고요. 지금 이런 언급 있죠. 이런 언급이 말로 그냥 나와요. 말로. 그래서 이제 옥스토비 책에 얘하고 얘는 평형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단위 시간당 몇 개 만들었는지 연구하는 것, 그게 전이 상태 이론이야 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막 텍스트에 그런데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본책의 과정을 넘어서 물어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도는 안 해. 안 하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하면서 결과가 나와.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고 또 김경환 선생님이 낸 거지 뭐. 알겠어요? 낸 거지. 냈는데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억수로 무책임하게 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자, 그래서 이 이론으로 제시된 결과, 그게 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걸 바로 사람 이름을 따서 어링 이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연구를 했던 사람이 이름이 이거예요. 어링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어링 이퀘이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요렇게.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어링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옥스토비책에서 그냥 스킵하고 결과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근데 이 수식이 이 두 개가 어떤 의미냐면 위에 거는 용액 반응이에요. 용액 중에 나와 있는 반응에 이 수식을 적용하는 거고요. 바로 기체상 단일 단계 반응에 이 수식이 적용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반응 예시가 누구예요?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반응 예시가 바로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을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용액상 반응이에요? 기체상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기체상 단일 단계 반응이죠. 그래서 이 두 수식 중에 뭐를 적용했으면 돼요? 요 아래쪽 수식을 적용해서 쓰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옥스토비 책에는 이 수식만 나와요. 이건 안 나와 있고요. 이것만 나와요. 옥스토비 책에 이 수식만 제시한 것도 뭐냐면은 되게 무책임한 건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체상 단일 단계 반응은 이 식을 써야 되거나 그걸 문제로 낸 것 또한 기가 막히게 무책임한 거라고 난 봐요. 무슨 말 알겠죠? 옥스토비 책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안 쓰잖아요. 혹은 이 표현으로 이걸 풀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반응,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선 이 수식을 써야 문제가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 교사가 어디까지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 절대 안 풀려요. 숫자가 이상하고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 수식을 써야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결과를 한번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좀 이상한 항들이 있죠. 자, 이상한 항들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여기 그 이상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찾았어요? 자,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 K가 아니고요.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카파라는 녀석이 있는데 쓸 때 이상해서 딱 내려 쓴 다음에 위로 한번 올렸다가 아래로 한번 내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K가 아니고 여기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거 이렇게 쓰는 녀석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 물리량인데 이름이 자, 뭐 교재에도 나오고 옥스토비 책에도 나오는데 트랜스 미션 코에피시언트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주어진 반응이 바로 문제에서 가정한 전이 상태를 통해서 진행이 될 확률 그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정해져 있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을 연결하는 반응 메커니즘이나 경로는 정해져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죠. 이때 내가 어떻게 가정한 어떤 전이 상태에 대해 실제로 얘가 이쪽으로 진행할 확률을 카파라고 한다 이런 말 알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진행을 내가 가정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영 다르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 말고 내가 가정한 이쪽으로 올 확률을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또 난데없이 이상한 항이 있죠? 보이세요? 각각이 뭐냐면 K가 뭘까요? 볼츠만 상수, T가 온도, H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입니다.
플랑크 상수요. 네, 안 되면 플랑크 상수가 등장하는데 이게 그 볼츠만의 파티션 펑션에 플랑크 상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하튼 제가 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다 알아내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에 있는 얘 볼츠만 상수의 온도를 곱해서 플랑크 상수로 나눈 얘는 바로 뭐다? 바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바로 에너지적인 극점인 전이 상태에 존재하는 그 물질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요 놈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 해리하는 그 단계 반응 속도예요. 레이트가 그 변화율을 뜻하는 거죠. 자, 뭔 말이냐면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뭐냐면요. 반응물들이 그냥 어설프게 살짝 엮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반응물들이 막 실제로 화학 결합이 누군 해리되고 누군 결합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반응물들끼리 대충 슬쩍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이론이거든요. 적어도 단일 단계 반응에서. 그러면 얘가 뭉뚱그려진 상태에서 다시 어느 부분이 뚝 쪼개져서 떨어져 나와야 생성물이 될 거 아니야. 그 뭉뚱그려진 상태에서 그 실제 안에 존재하는 어떤 화학 결합이 딱 끊어지는 그 속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것에 대한 증명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이트이고 그게 또 옥스토비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300켈빈에서 대략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5 곱하기 10의 12승 초의 역수 정도 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300켈빈이라고 하면 아주 고온이에요. 되게 평소의 온도예요. 300켈빈이면 뭐 27, 8도 이 정도 아니야? 그럼 그때 1초당 몇 개가 10의 12승계의 전이 상태 컴플렉스가 생성물로 뚝뚝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지. 그 정도의 값을 보여주는 게 이 항.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자, 왜 요게 아니라 요거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지금 주어진 반응이 기체 상태 단일 단계 반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체 상태 단일 단계 반응이어서 지금 요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RT 한 다음에 P0. P0 값이 뭐예요? P0. P0가 뭐냐? 바로 그냥 1ATM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ATM. 자, 기본 단위로 바꾸면 뭐죠? 1ATM이? ATM은 MKS 단위가 아니죠. 그럼 MKS 단위로 바꾸면 뭐예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P0는 바로 기준 압력입니다. 기체상 반응에서.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사실은 이 전이상태 이론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전이상태 이론에서 이걸 알고자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수식이 약간만 틀어져도 이게 있어도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알겠죠? 참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와 반응물 사이가 평형을 이룬다고 했죠. 근데 이 평형은 보통 일어나는 평형이에요? 이 이론에서 가정하는 평형이에요? 이 이론에서 가정하는 평형이라고 했죠. 그 평형상수가 그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십자 크로스 표시를 쓰는데 십자 크로스라고 하고 이게 십자는 아니고 이게 읽을 땐 뭐라고 읽냐면 대거라고 읽어요. 대거가 무슨 말이죠? 대거.
대거가 뭐예요? 바로 짧은 칼이요. 짧은 칼을 단검을 대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현가 십자가 아니고요. 크로스가 아니고 이게 원래 아유팽 네임으로는 대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런 전이 상태 이론에서 나타나는 평행상수를 저 K라고 쓰고 여기에 대거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럼 이때 얘가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정합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대거. 이게 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물리량 하나 나왔죠. 델타 G 대거. 이게 바로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입니다. 즉 반응물과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평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요거와 요거 사이의 깁스 에너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깁스 에너지는 이거는 요거와 요거 사이의 깁스 에너지는 델타 GR 이라고 해서 얘는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사이의 깁스 에너지를 델타 G 대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로 그 액티베이션 과정의 평행상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 요 깁스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델타 H 빼기 T 델타 S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평형상수를 바로 액티베이션 과정의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바꾸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엔탈피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R분의 엔트로피.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K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요렇게.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액티베이션 컴플렉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수식 전개를 좀 해볼 건데, 자, 속도 상수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바로 카파의 KBT의 플랑크 상수, RT의 기준기압,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그 액티베이션까지의 평형상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 평형상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지수의 마이너스 RT분의 액티베이션 엔탈피, 지수의 R분의 액티베이션 엔트로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름도 그냥 이대로 부르시면 돼요.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니까 액티베이션 엔탈피, 액티베이션 엔트로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이고 이게 델타 빠졌네. 보이죠? 자, 그럼 얘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요? 카파 KBR 플랑크 상수 P0 T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 익스포넨셜 R분의 델타 S. 맞아요? 얘를
양변을 로그를 취합니다. 자, 얘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수항에 있는 애들은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없어지고 위에 있는 애들이 쪼로록 나오겠죠. 그럼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 액티베이션 더하기 R분의 델타 S 액티베이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를 취하면 2 곱하기 로그 T 맞나요? 그리고 더하기 이 부분 뭐겠어요? 로그 카파 KB R 플랑크 상수 P 노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거 자체가 좀 이거 자글자글해서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한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여기에 잘 보세요. 카파, 볼츠만 상수, 기체 상수, 플랑크 상수, 일기압 다 어떤 값들이에요? 문제에서 제시되거나 정해져 있는 상수들이죠. 상수들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쟤를 이렇게 해줍니다. 미분합니다. 뭐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자, 온도에 대해 미분하시면 자, 온도가 이렇게 역수로 들어가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항함수 미분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분수함수 역수 뭐냐면 다항함수인데 미분하면 마이너스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R T 제곱의 액티베이션 엔탈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거 뭐겠어요? 상수겠죠. 이것도 상수죠. 왜냐면 온도 변수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온도 변수 없는 애들은 상수 나가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겠어? 얘만 남겠지. 그럼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분수함 그러니까 뭐냐면 x분의 1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더하기 t분의 2. 알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RT 제곱분의 델타 H 액티베이션 ERT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알죠?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다는 얘기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왜 로그를 취해서 왜 미분까지 했을까요?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속도 상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아레니우스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럼 아레니우스에 의한 저 속도식을 예를 들어 양변의 로그를 취해요.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 잘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트랜지션 스테이트 띠어리잖아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띠어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수식도 했었죠. 근데 얘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띠어리가 아니라 무슨 띠어리였어요? 얘는 충돌 띠어리였죠. 충돌 이론. 충돌 이론에서도 속도 상수가 예측이 되지만 지금 이 속도 상수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충돌 이론하고 전위 상태 이론은 완전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의 논의로 끝난 거고 이게 아레니우스가 제시한 실험에 의한 그러니까 아레니우스는 이건 실험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제시한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짠 거지. 그 아레니우스 식과 얘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아레니우스 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격을 살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RT분의 EA가 되겠죠.
그리고 아레니우스식에서 A는 상수이기 때문에 A가 미분돼 사라지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있는 얘.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가 이건 거지. 알겠죠? 이거 풀 수 있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바로 이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엔탈피. 그럼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활성화 에너지 빼기 ER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문제에 제시가 돼 있거든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0인가? 18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 활성 에너지가 180 kJ per 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빼기 자, 2 있으니까 2 곱하기 자, R이 뭐죠? R? 8.31 줄 켈빈 몰. 그리고 온도 몇 도죠? 온도? 지금 문제 온도가 298켈빈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98켈빈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단위를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킬로줄인데 여기는 그냥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킬로를 넣어주시고 1000을 나눠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175 kJ per 몰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이 반응의 그 엔탈피가 뭐로 나타난다? 이렇게 175 kJ per 몰이 나타난다. 액티베이션 엔탈피가. 알겠죠? 그런데 또 문제에서는 뭐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엔트로피 구하겠어요? 자, 액티베이션 엔트로피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줍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수식이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핑핑핑 무슨 말이겠죠? 핑핑핑 하죠. 자, 그럼 요 수식으로부터 이제 그 다음 액티베이션 엔탈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는 어디에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냐면요. 바로 요거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관계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아이고. 자, 이때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요 수식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바로 RT 맞지? RT 여기는 요 자리에다가 여보죠 이거 요 자리 저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바로 요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쇽 하고 넣어주겠어요. 그러면 저 속도상수 로그 K를 자 수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EA 빼기 ERT over RT 더하기 R분의 델타 S 더하기 로그 카파 KB R T 제곱 HP 노트. 아우 복잡해. 오케이. 자, 이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난데없이 무슨 제곱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누구냐면 여기에 있던 2 로그 t예요. 그럼 2를 이쪽으로 보내고 로그하고 로그니까 로그를 합칠 수 있죠. 로그를 합쳐서 이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군. 마이너스 RT분의 2A 하고 더하기 2 더하기 R분의 그냥 2 하자. 2 더하기 R분의 델타 S 액티베이션 더하기 로그 HP 노트 카파 KB RT 제곱 맞나요? 맞나요? 아! 그럼 이때 얘를 누구랑 일치시키면 될까요? 얘를 누구랑 일치시켜 볼까요? 바로 얘하고 얘를 일치시켜 보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RN유수식에서 로그 K는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LNA가 더하기 뭐 그런 게 좀 알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누구예요? 목적 최종 목적 이거잖아. 이거 최종 목적은 이거잖아.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액티베이션 과정에 엔탈피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엔탈피는 구하고 엔트로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거겠지? 그럼 쟤를 어떻게 득을 만들어서 드디어 뭐를 표현해? 저기에 있는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를 표현해.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기체상수 R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프리 익스포넌트 폼 HP 노트 over 카파 KB R T 제곱 이게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얘하고 얘를 등호를 놓으면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알겠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로그끼리 나누기가 되겠지.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나와 있는 값을 저기다가 쪼르륵 넣는 거야. 그럼 자, R값이 얼마예요? R값이 바로 8.314 줄 켈빈 몰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더하기 로그 A값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줬죠. 프리 익스포넨셜 폼을. 자,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으냐면 1.24 곱하기 10의 3승의 미터 3승의 몰의 역수의 초의 역수. 알겠죠? 그 다음 H가 뭐예요? H는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 값은 어떻게 돼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그죠? 그 다음 P0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일기압이라고 했죠. 일기압을 MKS 단위로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 오버. 자, 카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고 했었는데 문제에서 저 카파를 1로 줍니다. 1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KB가 뭐예요? KB가 볼트만 상수잖아요. 그럼 볼트만 상수는 값이 얼마예요? 바로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그 다음 R은 또 기체 상수죠. 그래서 8.314 줄 켈빈 몰. 그 다음 현재 온도가 298 켈빈 인데 제곱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네요. 으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또 뭐 유념해야 돼요? 또 뭘 유념해야 돼요? 또 뭐 유념해야 돼요? 단위 켈빈 나가야 되겠죠? 맞죠?
켈빈 제곱 켈빈 있잖아요. 나가리.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세크 인버스 세크 없어지죠? 그 다음 몰 역수 없어지죠? 그리고 줄 없어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단위가 남냐면 미터 3승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의 줄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 얘하고 얘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터 3승에 뉴턴 퍼 미터 제곱 곱하면 바로 그냥 뉴턴 미터가 나오겠죠. 밑에는 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뉴턴 미터를 다른 단위로 뭐라고 해요? 줄이라고 하죠? 오, 드디어 다 날아갔네. 알겠죠? 그러니까 로그 안에는 단위가 있어야 돼요? 단위가 없어져야 돼요? 로그 안에는 단위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단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놓고 주르륵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뭐가 나온다? 자, 우선 여경 계산 하나마나 이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숫자들이 예쁘장해요. 숫자들이 무자비해요. 숫자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계산기 하나 믿고 가기엔 너무 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떤 거 실험 데이터나 주변 상황이나 직관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나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잘 봐요. 여경아 이 계산이 뭐가 됐건 간에 이거는 플러스가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까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면 뭐가 됐건 이 계산이 올바로 갔다면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중 뭘까요? 뭐라고? 얘는 계산이 제대로 갔다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왜? 뭐라고요? 생성되면 다 마이너스예요? 자, 바로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이 어쨌거나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이 짜잔 이렇게 되는 반응이죠. 상태도 기체가 봐요. 결론적으로 기체가 그 입자 개수가 많아지는 반응이에요? 작아지는 반응이에요? 입자 개수가 작아지는 반응이죠. 그럼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쨌건 이 둘이가 들러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생성물을 만들건 전이 상태를 만들 때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러붙어야 전이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게 확실히 이게 되기 전이건 뭐건 들러붙는 거니까 바로 뭐다? 엔트로피가 무조건 감소해야 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뭐로 나오느냐? 바로 171 줄 켈빈 몰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는 이렇게 수식만 이상하게 주어져 있고 말로 이렇게 하면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매우 쉬워요. 아주 험난해요. 굉장히 험난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마지막 남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문제 바로 22번. 자, 편집을 위해서 살짝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세요. 뽕.